쌀에 돌 걸릴 때 우리가 체각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이 흔들 때 일반들은 다 털립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다들 공포잖아요. 이 바닥 선수들이 놀리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더 머니게임 해버려요. 머니게임이 극성을 부리는 장이 더 극대화되는 이게 현장 바닥 얘기예요. 그거를 일반 투자자는 모를 겁니다.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 호재 때라면 역으로 걸리기 쉬운 장이란 얘기죠.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들 찾아다니세요. 공포를 야기시키는 것들 찾아다니시고. 그러면 공포 때 못 사겠습니다 할 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합니다. 저는 최은정입니다. 오늘도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와 함께 돈의 물줄기를 함께 따라가 보시기 바랄게요. 대표님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트럼프 대통령이 2기를 잡은 지 벌써 이제 100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집권 후 미국 시장의 성적표를 먼저 좀 들여다보고 싶은데 잘했다는 평가보다는 어렵다는 평가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현장주의로 네. 지금 100일이니까 한 3개월 지났지 않습니까?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정말 한 몇 년은 지난 것 같아요. 체감상. 네. 근데 그럼 네. 이 데이터 오른 거와 떨어진 거 한번 비교해 보죠. 네. 팔란티어 전쟁 미사일 관련주들 이거 고점 팔란티아는 그 와중에도 올랐네요. 70%. 와. 그런데 이게 상징하는 바가 커요. 앞으로 우리나라 방산주 때 네. 그 공격형 육상형 그 탱크나 K9 자주포나 K2는 하지 말라는 신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미사일, 드론, 그 또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런 것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도 바뀌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우크라이나 전쟁은 저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다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제 종전도 안 하고 그냥 그러니까 이제 급한 게 젤렌스키일 것 같고 그래서 그 교황청 가서 그 맞대고 앉아 있는 거 보셨어요? 의자 딱 그림. 트럼프 대통령하고 젤렌스키가. 네, 봤습니다. 나는 그 사진 굉장히 중요하게 보거든요. 처음에 3자회담으로 그러니까 그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거기가 이제 위상이 좀 올라가고 그래서 3명이 딱 갔어요. 네. 트럼프 너 마크롱 저리 가. 그리고 젤렌스키 앞에다 놓고 들어놓고 그러니까 신부가 마크롱이 앉을 자리를 저기다 치우는 게 화면에 딱 찍힌 거예요. 네. 그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갖다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권위가 얼마나 치욕적이겠어요. 추락됐고. 예, 근데 그걸 의도적으로 트럼프 스타일은 무시를 해요.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아이디어가 반대로 루저가 된 알버말이라고 있어요. 저는 오늘부터 이거 사겠습니다. 알버말은 뭐 하는 기업입니까? 이제 너 협박할 것 같아요. 젤렌스키. 넌 이제 끝났어. 무기도 안 주고 그러니까 빨리 광물 협정을 사인하지 않으면 나는 니네들 떠날 거고 니네들 이제 옛날 그 구소련 시대로 우크라이나 다 점령해 냅두겠어. 그리고 유럽지 암만 해봤자 쟤네들 자기 일속 차리기 바쁘지. 네. 니네들한테 뭐 군대를 동원하겠냐 우리가 케어를 해주겠냐. 그리고 넌 곧 조만간에 정권 교체되면 너 네 지위도 없어질 거다. 이렇게 협박한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러면 그럼 휴전이 좀 빨라진다는 아니죠. 말씀이세요? 광물협정 빨리 수치옥에 사인을 해야겠죠. 네. 그럼 광물협정 하는 순간에 이렇게 루저가 된 리튬, 알보말 거의 반토막된 게 나는 급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팔란티어는 제가 100% 매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음 타자를 잡는 게 저는 드론 관련주로 그 페러제로 테크놀로지를 또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종목 맞춰서 잘 잡아야 돼요. 같은 롱숏 에서요. 그리고 성공한 것들 가만 보세요. 미사일 얼마나 속 피고 답답했으면 담배 매출이 커지겠습니까? 담배. 그 다음에 할인 소매 얼마나 했으니까 이제 우리 다이소 같이 싼 데만 찾아다니겠어요? 그 다음에 인터넷 보안. 그 다음에 금광. 속상해. 난 폭삭 망해. 그 소가수다만 볼래. 뭐 이런
이런 쪽이 그동안 100일 동안에 오른 에너지입니다. 지금 100일 동안 S&P 500 종목들인가요? 예. 수익률 상위를 지금 추려오신 거죠, 대표님? 예, 예. 그간 우리가 보지 못했던 종목들이에요, 사실. 예. 그리고 반대로 네. 급락한 거, 반토막 나이키, 옷,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이 관세 급락하고. 직격탄을 맞을 만한 그다음 기업들. 트럼프 배기 싫어해서 유럽 여행객 캐나다 치떠갖고 여행객이 급락하니까 비행기 그다음에 델타항공, 유나이트항공이 되겠습니까? 그다음에는 또 광물협정하고 종전한다고 그러더니 안 하니까 갑자기 히토르 공격 들어오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특수화학 물질이라든지 이런 알버말이 반토막되고 그다음에 또 테러다인 로봇 자동화나 반도체 장비주가 급락하고 우리나라 이제 측면을 보면 이제 하이닉스나 그다음에 유리기판 빠지고 그다음에 또 뭐 소부장 빠지는 거 비슷해요. 요거에서 아이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100일에서는. 그래서 지금 요게 3개월 전 판입니다. 네. S&P 아직도 다 매그니피센트 7은 빨개요. 여기서 조그만 사이즈가 요게 팔란티어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버크셔 해서웨이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보다고 그랬죠. 이번 5월 3일 날 그 이제 워렌 버핏의 마지막 주총 같아요. 거기서도 미국 주식을 아직도 안 사겠다 코멘트하면 저는 그때 한번 부러질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5월 중순까지는 이제 상승보다는 올라도 그냥 대롱대롱 떨어지면 한번 빠지는 에너지가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그니피션트 요번 올라가는 파동을 대비해서 다 팔아갖고 종목장으로 가자. 우리가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 관련된 종목이거나 오늘 엘버말 그 야간 시작할 때 엘버말 권해드리고요. 페러제레 테크놀로지라든지 전번 시간에 나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팔아갖고 이제 수소 에너지에는 플러그 파워를 들어가겠다. 그게 하루 만에 40%나 올라요. 그러니까 이런 그 대체 에너지죠. 네. 수소 에너지 이런 것들이 갑자기 급등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도 미국 시장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수익률 같은 구간의 수익률 장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이 시가상위 종목들 기준으로 지금 얼마나 답답해요. 그러니까 내가 현대차 기아 갖고 있느니 다른 종목으로 계속 빨리 중소형주 갈아타세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그룹이 그렇게 좋다고 하는 하나오션, 하나 에어로스펠 팔아갖고 하나솔루션 가는 게 더 낫습니다. 당연히 50% 올랐어요. 이제 하나솔루션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뭐가 남았냐가 요게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그 녹색 그 아주 그린 이게 이제 올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나는 일주일 단위 이게 빨거지나 볼래요. 그리고 요 조그만 그 중소형줄 중에 급등하는 종목들을 찾아볼래요. 그 아이디어를 오늘 같이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그림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네요. 앞으로 시장은 맞춰야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장에 이제 그 맞히는 장을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이 그림. 저는 길게 안 보고 최적의 종목을 한 달 단위로 끊어볼래요. 7월 달이나 9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제 요 4월 20일 잡은 거는 테슬라 실적 발표입니다. 네. 그러면 한 달이면 5월 20일. 요 기간 동안 미국 서학 투자자 우리나라 최적의 상승 종목이 뭘까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세상. 주도주 자꾸 바뀔 것 같아요. 5월 22일부터 6월 20일 한 달간씩 이렇게 끊어서 볼래요. 여기에서 일단 7월 초까지는 미국의 M7은 다 없을 것 같고 우리나라 시가 1등부터 30, 코스피 1등부터 코스닥 30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그재그 파동하면서 어떤 종목을 찾아내는 게가 오늘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전략이니까 한번 같이 고민해 보시죠. 지난주에 나스닥 파동을 이용해서 M7 종목은 현금화시키고 수익률 게임으로 다른 종목들을 좀 보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그 같은 흐름이 좀 나타났던 거고요.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올랐던 건 팔란티어의 주가였다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렇다고 지금 팔란티어를 사라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다른 쪽 전쟁의 양상이 바뀌고 있다. 드론 쪽이나 에너지 패권을 다시 가져올 수 있는 쪽으로 종목을 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엔비디아가 어떻게 보면 M7 종목 중에 상징적인 종목인데 대표님께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아직도 그 의견에 예, 일주일 동안 일치하는 끊어서 건지. 보는데 네. 테슬라는 30% 올랐어요. 엔비디아 15% 올랐어요. 난 그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내가 5월 말에 28일 날 엔비디아 실적이거든요. 네. 다시 90불 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라든지 한미반도체라든지 못 가고 있는 거고. 예, 연결고리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못 가고 있는 게 아니라 더 급락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제가 아까 7월 4일 독립기념일 중국은 브릭스 이때까지 미국과 중국 타협 못해요.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말로는 통화했다 전화했다 그러는데 시진핑은 내가 거짓말하지 마 계속 싸울 것 같아요. 물밑에서 뭔가 작업은 있더라도 절대 타협을 못 보는 스타일로 국제적 정세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대반등 주고 나서 이런 파동이 나올 것 같아요. M7 종목. 예. 네. 그러면 그 다음에 이 M7이 오히려 떨어지거나 할 때 이 하단을 공격할 때만 살래요. 그러면 엔비디아 기준은 95불. 이 하단 여기 오면 살래요. 이때 SK하이닉스 사고 한미반도체 사고 유리기판에 필옵틱스 살래요. 뭐 이런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기준 가격대보다 더 많이 오른 거는 때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팔란티어 쪽이에요. 네. 그래서 앞으로 그 7월 달까지는 이 M7에서는 이제 상대 수익률 게임에서는 한계 탄력성이 안 빠지면 좋은 거예요. 안 빠지면. 그런데 갑자기 또 고점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가 10에서 20% 부러지거나 엔비디아 부러지거나 그래서 그동안에 가장 강했던 게 M7에서는 시가상에서는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290불까지 갔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격이 240, 250이에요. 이제 그 가격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240, 50을 지지하는지 앞으로 한 달 끊어서 보고 매수는 240을 공격할 때나 살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테슬라가 이번에 200불 공격하나 여기 쌍바닥이 날 때 지지해주고 갔거든요. 근데 300불은 이게 힘들 것 같고요. 그리고 테슬라가 그래서 이제 박스 전략이 여기서 우리가 260, 270, 280 때리라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는 반 테슬라 에너지를 볼래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요번에 제가 그 히돌 때문에 로봇주를 팔겠습니다까지 전번에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파시죠. 28만 원, 29만 원. 그러니까 테슬라 에너지 때문에 그리고 제가 놓친 게 이거예요. 이것도 제가 종목 찾아서 고민을 한번 해봤거든요. 근데 중국 기업이라 안 했어요. 근데 테슬라 팔란티어보다 더 간 종목입니다. 상하이 모터스에 이게 우리한테는 익숙하지 않죠. 중소형 포니 AI 중국 로보택시예요. 저점이 언제냐면 딱 4월 22일이에요. 더블 갔습니다. 그거 일주일 만에요. 네. 로보택시가 이렇게 갔고요. 중국 상하이 모터스가 그렇게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히토리 공격 때문에 이거 보세요. 못 가요. 그래서 내가 28만 29만 때리고 쌍바닥 다시 검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로봇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요번에 옵티머스라든지 그 뉘앙스가 지금 말하는 게 그 전기차는 악재인데도 올려놨고 그 다음에 로봇은 늦어지겠다라고 그랬고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머스크가 또 강조하는 게 스페이스X 연결된 그 미국도 미사일 방어 체제로 골든 돔이라고 해갖고 그게 팔란티어하고 알버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이거 팔란티어 한번 보세요. 70%로 하고 예 안두릴. 근데 이게 비상장이에요. 이게 뭐냐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앨런 머스크 스페이스X로 해서 골든돔이라고 하는 미사일 공격 방어 체계 시스템의 대표적인 제조업체가 팔란티어고 드론 제조 안두릴하고 합작해서인데 팔란티어는 이미 70%하고 이게 비상장이에요. 안두릴이. 그래서 찾아낸 게 페러제로 테크놀로지.
어떤 연관성이 있는 드론. 거예요? 드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항공 관련해서 한국항공 우주 그다음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안 가요. 오히려 하나에 빠질 것 같고 네. 오히려 휴니드라든지 중소형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게 드론 관련주의 중저가 일치 하듯이 이쪽도 1달러 센트 주식해서 요거 50% 더블 가나. 마치 포니에의 중국 택시 관련주 이런 거 같지. 그래서 서학 투자자는 이제 거기는 대표성 갖고 있는 그런 롱숏에 이용만 당할 것 같고 3개월 동안 우리나라 시가상위 종목 같죠. 종목 찾기 거기서 페러제르 테크놀로지를 저는 탑픽으로 그러니까 아까 이 종목이 한 1.2달러나 1.5달러면 바닥에서 이미 더블 게임 정도 나거든요. 그래서 70, 80%에서는 오늘 밤이라도 모아놔라. 그러면 이거를 디데이는 사우디 갈 때 한번 이 드론 관련이라든지 또 우크라이나 광물협정 매길 때 작용 반작용으로 저는 푸틴하고 지금 북한하고의 그 밀접도가 너무 세지고 있거든요. 북한군을 러시아에 파견했다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서로 밝혔더라고요. 러시아와 북한 둘 쪽 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까지도 하냐면요. 네. 북한이 더 파병을 더 증가시킬 거다까지 보겠습니다. 쿠르스크를 이제 러시아가 다시 가져가면서 파병군이 더 이상 가지 않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잠시 했다가 네. 오죽 답답하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에다가 크림반도 러시아 줘. 근데 푸틴은 그거 만족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에다가 미사일이라든지 핵 기술을 주면서 저는 파병 에너지가 더 강화될 것 같고 전쟁은 더 확산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그걸 어디서 읽냐면 5, 6월 달에 사우디에서 지금 아까 사우디 항구에서 테러 있었다는 거 뉴스 보셨어요? 테러가 있었습니다. 예. 그 항구에서 테러가 있어갖고 중국이 이란한테 수출하는 화물이 폭발을 당했습니다. 네. 그 외신을 보면 추측성으로 그 이스라엘 같아요. 근데 그 제품이 핵 물질 연료나 미사일 연료에 중국이 이란에다가 수출한 그 배를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제가 전번 시간에 이제 사우디 이쪽이 노이즈가 심해서 만약에 이쪽이 되면 이거는 전차가 아니라 미사일 드론 방어 체제다. 그게 그래서 요런 쪽 드론 관련주 요런 것들을 체크해 보겠고요. 그 다음에 전번에 미국 시장 급락한 종목도 히토를 하자마자 급락했던 종목 노스럽 글루만하고 방산주도 12% 하루 만에 빠져 단기간에 V자로 올라갑니다. 이게 전쟁 관련주 V자. 이것도 하나의 저는 그 샘플링의 징후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엔비디아를 보면 16%밖에 못 가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반 정도밖에 에너지가 안 나와요. 네. 근데 이거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중국화의 발표를 겁내는 것 같아요. 딥시크 같이. 그거 확인하고 할래. 그리고 이제 중국 쪽,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답답하니까 보이지 않게 별도 회사를 중국에다가 세우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 루트가 안 나면 중국의 자회사 둬서 거기서 자체에서 중국 내부로 수출하게끔 만드는 투트랙 전략을 쓰는 거라고 봅니다. 오죽하면 앞으로 미래가 그렇게 할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엔비디아는 5월 말까지 요번에 그 110불에서 이거 더 가는지 아니면 요 90불대를 다시 공격하는지 확인할래. 그래서 한미반도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 예예요. 지금은 뭐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 내부적인 뭐 갈등 관계 마치 사람 남녀 보면 사랑과 전쟁으로 표현하면 대판 싸우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 엔비디아가 붕괴되면 이거는 같이 붕괴되는 라인이다. 그래서 이때를 가장 중요하게 지금 투자자들 중에 작년에 제일 실패한 분들이 12월 9일 날
이 한미반도체 털리고 소부장 털리신 분들 여기 보세요. 6만 원짜리가 12만 원 이렇게 급등하고 이때 팔아갖고 다 미국 가버린 거예요. 12월 9일 날. 미국 가신 분이 다 반토막이나 3, 4% 마이너스 됐고 오히려 소부장주들이 급등했다가 다시 저점을 붕괴하거나 급락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아직까지 엔비디아라든지 또 이런 SK하이닉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이번에도 16만, 17만 원 오면 우리가 18만 5천 원에 때리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삼성전자도 5만 7천 원, 5만 8천 원, 5만 9천 원 매일 내놓았는데 5만 7천 원짜리만 체결되고 더 이상 가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대표되는 우리나라 1, 2등 종목이 외국인이 안 사줍니다. 그러니까 한미반도체는 요번에 직전 저점 쌍바닥을 검증할래요. 그러니까 6만 원과 6만 5천 원 올 때 한미반도체 이럴 때 여기에 연결된 지금 하나비전은 까꾸로 올라가지만 이것도 같이 빠질 거라고 봅니다. 엔비디아 빠지면 그쪽 섹터는 같이 무너질 테니까. 그래서 뭐 하나비전은 올라가고 한미반도체는 떨어진 이 롱숏도 엔비디아가 급락하면 같이 숏으로 걸리니까 네. 얘는 4만 5천 원대만 오면 사고 6만 원대는 매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하는데 한 달. 그러면 그리고 HPS 보세요. 저점이 더 낮아서 이번에는 4월 9일이 이 저점을 깨나도 볼 거예요. 이게 HPSB입니다. 그러면 유리기판에는 필옵틱스 요번에 요때가 거의 뭐 급락시켰다 돼봤는데 2만 5천 원을 쌍바닥 주는지 이걸 또 깨나 볼래요. 이게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엔비디아 연결고리, 애플 연결고리.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아직까지 바닥 확인 안 된 것 같고 외국인이 계속 때린다. 여기에서 저는 우리 시장은 소부장 이 부분이 뭔가 5월 달에 확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엔비디아 좀 확인을 해보렵니다. 이제 국내 쪽으로 완전히 좀 넘어와서 국내 1, 2위 시가총액 종목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데요. 지난달이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9조를 팔았는데 5조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집중했다고 하고 지금 6개월 연속 매도가 9개월인가요?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좀 안정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안정 안 외국인들의 될 것 매도세가 같아요.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제가 딱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MSCI 관찰지수에 들어가면 네. 그러면 이제 됐다라고 할 텐데 요번에 받아오지 못한 것 같아요. 나오는 거 보면. 지금 계속 협상이 진행 중이잖아요. 진행 중인데 보면 외국인들이 계속 때리는 거 보면 땡기려면 충분히 땡길 수 있는 자리거든요. 삼성전자는. 네. 근데 안 땡기는 거 보니까 그리고 오늘도 160만 주 때리고 그냥 선물 갖고 현물 때리고 비차익 매도 때리고 선물 갖고 올렸다 때렸다만 하고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 작동해요. 삼성전자 올릴 때 몇 개를 떨어뜨리고 이게 대여섯 개거든요. 근데 삼성전자를 떨어뜨리고 SK 떨어뜨리면 여기서 10개 종목 올라가도 지수는 똔똔이거나 마이너스입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삼성전자 이번에 5만 7천, 5만 8천 여기까지는 팔릴 줄 알았어요. 안 팔려요. 그러면 저는 다시 5만 4천이나 5만 2천 원까지 빠지고 확인하고 다시 본다. 이렇게 보겠고요. 가장 문제가 SK하이닉스. 이 그림이에요. 요새 시장에서 팔아먹는 게 여러분들 그 대체거래소가 시작되면서 네. 그 프리마켓하고 애프터마켓 장난을 너무 칩니다. 그러니까 팔아먹을 거는 이런 그래프들이 나와요. 갔다 오늘은 아난티가 그러더라고요. 프리마켓에서 상한가를 만들어 놓고 오늘 그래서 아난티 팔아라.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오션이나 이런 것들이 올려놓고 팔아먹는 게 프리마켓 갖고 보이지 않게 선수들이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반대로 땡기는 거는 프리마켓에 하중가를 만들어버려요. 하중가를. 그리고 나서 땡긴다. 예. 올린다. 주가를 올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거 못 잡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왜 하냐? 내부자 정보로 그날 반대매에 나와서 이 종목이 하한가 들어가는 반대매에 들어가는 거를 같은 펀드 내에서 지네들이 잡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그걸 왜 추적하냐면요. 그 종목만 찾아서 사면 항상 먹어요. 그럼 일반 투자자들이 프리마켓, 그러니까 넥스 트레이드를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거는 그들만의 리그예요. 네. 간단히 해서 펀드 매니저들 세계예요.
우리 일반 투자자는 그 영역을 건드리지 못해요. 그런데 사후적으로 네. 예를 들어서 몇 가지 종목을 한번 보시죠. 네. 오늘 최근에 현대오토에버 프리마켓 하주권 만드는 거 탁 땡기죠. 난 이제 이거 간다. 그러면 여기 아이디어는 반대면 잡았지만 이제 미국도 테슬라에서 아직까지 남은 게 그 중국 그 뭐라 그럴까 자율자동차 섹터. 그러니까 로봇은 안 되지만 자율자동차 쪽 에너지에 관련된 중소 부품단은 좀 찾아보자라는 논리가 우리한테는 현대오토에버예요. 그리고 또 시오소프트테크나 모트렉스 이런 것들을 사는 근거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한 15개 정도 돼요. 이런 밑꼬리가 달리거나 윗꼬리가 하주가 달리는 만들어 놓고 땡긴 게 네. 현대건설 그랬고요. 23,000원. 그다음 BHI 그랬고요. 그리고 흥하해운 그랬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런 종목들만 찾아다녀서 그런 사후에 그러니까 BHI는 12,000원 만들어 놓고 지금 3만 원 가까이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 종목들만 현대건설 24,000원에서 이제 드디어 4만 원. 작년도에 또 가장 그 한미반도체 소부장 때려갖고 미국 가분하고 현대건설 2만 원대 때려갖고 미국 그 M7 잡으신 분이 최악의 까꾸라신 분들입니다. 그 사이에는 이제 뭐 현대차 이런 것들은 빠지지만 현대건설이 2만 5천 원짜리가 지금 4만 원, 1,000원. 그리고 아직도 이제는 요새 오늘 같은 장 보면은 이런 느낌 안 드세요? 옛날 오래되신 보면 돌아온 트로이카. 증권주. 증권주, 건설주, 은행주. 네. 오늘 딱 보면 돌아온 트로이카예요. 이것도 상징하는, 그러니까 간단히 예를 들어서 사실 경기 민감주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대표님? 경기 민감주라기보다는 네. 그동안 철저히 소외됐던 유동성 종목들, 빈집털이 다 된 것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할 테니까 금리 인하 속에서 그나마 이제 건설주라든지 그 다음에 또 증권주라든지 이런 머니 게임을 벌써 준비하거나 하고 있는 그러한 에너지가 등장하는구나. 이게 성장주려면 차화정이 가야 돼요. 근데 차화정은 지금 아니잖아요. 네. 중국이가 대판 싸우기 때문에 오히려 수옷으로 박살나면 발썼지. 그래서 돌아온 트로이카가 또 작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래서 지금은 맞추셔야 됩니다. 맞추셔야 돼요. 네. 종목 2,500개. 그 다음에 미국은 S&P 500이나 러셀 종목을 다 돌려갖고 징후를 찾으셔야 되는 노력을 하신 분이 수확을 얻는 장이지 이게 인덱스 ETF 갖고는 이건 당하는 장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철저히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유럽의 몇몇 국가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조금 긴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리는 내일 노동 근로자의 날을 맞아서 휴장이고 금요일 날은 열리지만 또 월화가 휴장이잖아요. 나름대로 좀 긴 연휴에 들어가는데 저희가 이렇게 긴 연휴 동안 파생 시장에서 뭔가 체크해야 될 만한 사항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그래서 이제 그 공격 매그니피션트 8을 하는 게 네. 쇼 걸릴 것 같아서요. 파생시장에서. 파생시장이 또 특이하게 처음 경험하는 거를 우리는 전개됩니다. 연휴가 기니까 네. 원래 오늘 수요일 내일 근로자는 쉬지 않았으면 위클리 옵션이 내일 만기인데 오늘 만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월요일 만기 잔존 일수가 이게 8일이에요. 네. 5월 7일입니다. 그런데 거래 일수가 5월 2일하고 5월 이틀이에요. 네. 잔존 일수지만 휴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또 코스피 200 옵션 만기예요. 예, 잔존 일수 9일. 하루 갈라 이렇게 위클리 옵션 월요일과 그 다음에 기본 옵션이 이렇게 뭉쳤어요. 그래서 제가 딱 요거 행사가를 보세요. 345, 2600까지 이게 행사되나? 이틀 동안, 거래 일수 이틀 동안. 아니면 330, 2500개나. 요 두 가지 행사 가격 갖고 요 프리미엄이 죽나 오르나 갖고 판단해 보시죠. 이거에 따라서 바스켓이 결정될 것 같아요.
미국은 M7이 롱에서 쇼스로 걸리는 에너지로 결정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종합주가 지수가 5월 7일과 5월 8일 네. 요 코스에서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저는 335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335 지지해야 상승세 유지해요. 그러면 335가 환산지수로 얼마냐면 2530입니다. 2530. 네. 그리고 선물은 요번에 303에서 341까지 간 거. 여기에 75% 능선이 331인데 여기에 딱 반값이에요. 고가 저가 이 녹색으로 표시한 거. 만약에 이거 지지 못하면 330까지 빠질지 325까지 빠질지 320까지 빠질지는 시장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5월달 장은 요게 올라간 거에 정반대로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파생해서 5월 7일과 8일 날 결정될 텐데 그 징후가 2일 날 나올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네. 그래서 금요일 날 그나마 다행히 여러분들 오늘 얘기한 선물이 335를 깨고 그 다음에 미국 시장도 지금 17,400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게 절대 17,000을 깨면 안 돼요. 거기에서 갑자기 뭐 300짜리 에너지가 퉁 빠지면서 엔비디아가 100불을 치지 못하고 테슬라는 250불 치지 못하면 징후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 뭔가 또 수익증이 나왔구나. 그러면 5월 13일이나 15일 사이가 다시 바닥 확인하는 맥점이 된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짜시면 어떤 큰 물줄기는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게 뭘까? 이게 이제 아까 미사일, 그 다음에 뭐 드론 관련주들, 네.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 태양광. 오늘 또 지금 실적 오늘 발표한 게 퍼스트 솔라가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 단가를 낮추면서 쇼크로 나와갖고 지금 급락을 할 겁니다. 그럴 때 50이 최저가 때 사십시오 오히려. 급락할 때 사는 전략. 오늘 알버말 요런 아이디어를 갖고 어떤 건 팔고 M7 팔고 알버말, 페러제이 테크놀로지, 퍼스트 솔라, 플러그파 요런 걸로 이동해 놓으시면 분명히 롱숏을 한 달간 특화돼서 상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오늘 아이디어로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장이 전체적으로 빠질 때 지금 언급한 종목들을 사면 오히려 수익을 조금 더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큰 관점은 대표되는 시가상위 종목들 팔아갖고 네. 트럼프 테마나 끌개가 있는 정책 관련주나 모멘텀 플레이를 하라. 네. 이 논리입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가끔 이해가 안 되는 현장을 중시하고 또 호재성 빅데이터에 속지 말라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계신데 오늘 이 부분들을 볼 수 있는 사례들을 들어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은 이해 못 하실 거고 우리끼리 선수들끼리 여의도 종목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이 여의도 있어요. 종목이요? 예, 여의도 종목. 네. 그러니까 3, 40대 주류들, 특히 3, 40대 그 잘 나가는 남자들, 그리고 일반 증권맨들 아닙니다. 약간 사모펀드라든지 좀 어깨에 힘들어가고 돈도 꽤 벌고, 그 다음에 끼리끼리. 그러니까 걔네들끼리는 또 텔레그램 방, 뭐, 또 해외파. 내가 싱가폴파가 제일 세다고 농담 삼아 그러는데 그런 애들끼리. 네. 최근에 28일 날 그쪽 싱가폴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면 하나 오션 이상하게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쟤네들이 팝니다. 쫙 퍼졌어요. 여의도 쪽. 그래요. 산업은행의 블록대 이슈가 나오기 나오기 전에. 전에. 예. 네. 그러니까 정보 아는 애들이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우리도 같이 팔아보고 나중에 봤더니 그날 저녁에 산업은행 지분 매각이 공시가 딱 나온 거예요. 이게 정보의 비대칭성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팀들이 있어요. 끼리끼리끼리. 그러면 최근에 끼리끼리끼리로 이 크래프톤이 자주 거론될 겁니다. 매도하시죠. 이게 게임주요? 예. 네. 크래프톤 이 38만 원 여기서 위 고가에서 막 좋아 보인다 할 때 여기서는 매도해 보시고요. 여의도 스타일입니다. 지금 이거를 좋아 보이는 세력의 반대파도 세요. 그럼 이거 죽여버리는 세력들이 싸움판 벌일 것 같아갖고 오히려 29만 원과 31, 요 하단 오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지그재그 이용하는 게임
이것도 여의도 종목에 많이 거론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프리마켓과 애프터마켓을 인위적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서 프리마켓에 아침에 인위적으로 땡기는 것 같은 것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장중에 그냥 엎어치게 들어가요. 오히려 프리마켓에 하종가 들어가는 걸 잘 찾아냈어요. 그럼 겁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밑꼬리 딱 하면 이걸 누구한테 넘겼다. 끼리끼리 갖고 갔다. 그러면 이제 그 갖고 간 쪽에서 에너지가 노출되는 그런 시장을 우리는 여의도 종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종목. 그래서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필요한 게 ETF가 어떤 운영을 하나. ETF가요. 네. 그러면 지금 제일 잘 나가는 게 하나그룹이니까 플러스 하나 자산 운영이 운영하는 플러스 자산 운영의 ETF를 한번 같이 보실래요? 네. 지금 하나 오션을 요 날입니다. 동그라미 친 날. 96,000원 날. 꼬리 달리고. 그런데 악재가 나왔죠. 이거는 여기 6만 원 오면 다시 사겠습니다. 여기 오면 할래요. 그리고 여기에 근간은 플러스 혹시 하나 매수해서 물리신 분들은 6만 원 써 놓으면 그때 이제 추가 매수가 가능하다는 그때나 말씀으로 이해할 수 매수하십시오. 있겠네요. 7만 원대는 애매하게 하지만 다시 거기 오면 또 8만 원이든 9만 원이든 만들어 줄 겁니다. 네. 이거를 박살내지 않고 지그재그해서 팔아먹을 것 같아요. 마치 그 전선주들 그 같이 잘 나갔던 HD 일렉트로닉이나 LS 일렉트로닉을 상상하시면서 그 시나리오를 보시고요. 여기에 플러스 하나 ETF의 1등이 그래서 1등부터 5등이 있는 게 이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오히려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간단히 해서 이런 생각을 하세요. 하나오션을 개별 종목으로 사고 이 ETF를 그거보다 더 많은 100억 되면 이 순서대로 매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거 숨어서 엎어버리는 감각이거든요. 이 짓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그 원전주 이거는 NH나 아문디 자산운용이 원전주 ETF를 운영하는데 네. 하나로 원전 ETF에 거기에 1, 2등이 한국전력, 두산에너빌리티, 한전기술이 아니라 HD 일렉트로닉, LS 일렉트로닉 이거는 전선주지 원자력 ETF가 아닙니다. 한전기술이나 두산에너빌리티는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사고 그쪽은 팔아라. 이게 똑같이 운영의 묘거든요. 옛날 문재인 대통령 때 BBIG 펀드 해갖고 카카오 이 위에 상단 있을 때 거기다 팔아먹고 완전히 박살내는 이 논리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일반 투자자들은 이 펀드와 종목을 롱숏에 합성하는 이 시나리오를 모르고 이거 펀드 매니저 운영자만 알아요.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 ETF가 저는 단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쑥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숏이에요? 아니면 아직 3등, 4등에 있는 하나 솔루션이나 하나 시스템은 매매가 가능한 하나 거예요? 솔루션도 사주긴 하는데 2만 원 초입자리가 3만 원까지 단기간에 이 무거운 걸 50% 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퍼스트 솔라 사지 태양광에 그리고 하나 솔루션은 냅두겠습니다. 매도를 하거나 이제 좀 쉬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요 밑에 단에 한국투자 하나투자증권이나 하나생명 사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요런 전략을 짜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는 그 ETF 숏을 여기까지 봅니다. 7월 달까지. 네. 우리가 모르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상상하면 대만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조선주의 우선순위가 일본의 우선순위 조선주의한테 뺏길 것 같은 그러니까 간단히 해서 군사적이나 비리 때 간단히 해서 우리나라한테 주는 거랑 일본 학과에서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 상에 그 군사적인 부분을 들어갔고 네. 우선순위가 호주하고 일본한테 차등화 전략이 나올 것 같은 생각도 들어갔고 같은 맥락에서 한국조선해양이나 뭐 삼성중공업도 매수는 아니네요. 그래서 오죽하면 수주했다는 날 15,000원에 때리라고 했습니다. 13,000원대 사고 15,000원대 때리겠습니다. 그런 좁은 박스를 보고 그러면서 ETF 숏에 걸리고 이제 하나 솔루션도 단기간에 최고로 많이 오른 겁니다. 네. 저라면 24,000원 전후한 시점 오면 그때나 사보겠고 이것도 매도하고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남아 덤핑 관세율을 쫙 매긴 거 아닙니까?
이 덕을 하나솔루션이 본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퍼스트솔라 140불까지 갔다가 실적 악화로 120불, 요 직전 오늘 한번 사보시죠. 오늘 밤에. 그러면 140과 160에 또 팔 수 있는 요런 논리가, 그래서 하나솔루션보다는 이제 퍼스트솔라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프로그 파워 보시죠. 요게 간단히 예를 들어서 70센트짜리가 1.2달러까지 갑자기 하루 만에 이날이 급등. 하루에 30, 40을 올립니다. 그리고 또 흔들어요. 그래서 얘가 2달러까지 N자가 나오나 볼래요. 그럼 이게 가면요. 네. 우리나라 퓨어셀이 가요. 두산 퓨어셀, 뭐 S 퓨어셀, 범한 퓨어셀. 이런 것들을 또 틈새 전략으로. 그러니까 요새 이쪽이 작동하기 거리량 보세요. S 퓨어셀. 요게 12,000원 때리는데 10,000원과 9,000원은 반드시 사보세요. 그러면 이걸 채턴다고 그러거든요. 이 전문 용어로 요번에 블루엠텍이나 올리기 전에 위치고 아래 땡긴다라고 우리 표현하는데, 쌀에 돌 걸릴 때 우리가 체각이 이렇게 흔들잖아요. 네. 이 흔들 때 일반들은 다 털립니다. 우리 그 매니저들이 그 짓을 잘해요. 물량을 갖고,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못 지구잖아 뭐 이렇게 할 때는 물량을 줘요. 그럼 물량을 줄 때 어떻게 해요? 그 물량을 때리고 밑에서 하고 때리고 이 짓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다들 공포잖아요. 이 바닥에 아까 얘기한 이 바닥 선수들이 놀리는 레버리지 일으켜서 더 머니 게임 해버려요. 공포잖아요. 그러니까 대형주 에너지를 담보 잡아갖고 중소형주 중심에 한두 개 종목 집중해서 이때가 왔다 하면서 각 팀마다 머니 게임이 극성을 부리는 장이 더 극대화되는, 이게 현장 바닥 얘기예요. 그거를 일반 투자자는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틈틈이 조사해갖고 이런 징후가 있는 것도, 최근에 거기에 블루엠텍이나 비만지 그쪽으로 흔들어갖고 한번 땡기니까 이제 그쪽은 터는 위치에 왔어요.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렇게 미국과 연결된 종목을 같이 우리나라는 어떤 거에 연결될까? 그러면 엔비디아는 아까 SK 하이닉스 시리즈, 애플이 급락해요. 나는 LG노텍 노리겠습니다. 이렇게 연골고리. 그 다음에 드론 관련주가 만약에 페러제이가 막 급등하고 막 더블 가요. 우리나라는 뭐 대형주 빼고 드론하고 관련된 건 뭐야? 휴니드, 퍼스텍, 캠파에로. 이런 걸 딱 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엮이고 저기도 엮일 수 있는 거. 그럼 퍼스텍 같은 경우는 DMZ 지뢰제거라고도 엮이고, 그 다음에 또 광물협정 맺었다 하면 이거 잠깐 또 휴전 내고 이게 잘 되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떠들 수 있잖아요. 그때 재건축 할 때 때리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시소를 잘 이용하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투자자들 호재 때라면 역으로 걸리기 쉬운 장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장은 오히려 급락하는 종목들 찾아다니세요. 공포를 야기시키는 것들 찾아다니시고. 그러면 공포 때 못 사겠습니다 할 때 나눠서 사보세요. 그러면 느껴질 겁니다. 아, 이렇게 흔드는 거구나. 이렇게 흔들어 갖고 땡기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너무 급등해서 120 이격이 너무, 기준으로 121선 이평선이 10,000원인데 주가가 20,000원이에요. 암만 꼬셔도 하지 마세요. 그것만 지키시면 요새 종목을 핸들링 하실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움직이지 않아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건데, 최근 양자 컴퓨팅 아이온큐도 SMR 종목처럼 매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표님? 그렇죠. 우리 네. 양자 컴퓨팅 관련된, 여기도 플러스 양자 컴퓨팅 상장한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까요? 3월 11일이에요. 3월 11일이요? 예. 네. 여기 3월 11일 날 첫 상장 시켰습니다. 이날 왜 상장 시켰겠어요? 미국이 아이온큐 난리 쳤던 때. 그래서 아이온큐 꼭지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구동성으로 서학 투자자는 아이온큐 떠드는, 거기서 60%를 급락시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장사되니까 이렇게 플러스 양자 컴퓨팅 ETF 놓고 IFC에다가 그냥 도면으로 쫙 깔아놓고 사람들 뭐하고 들어오게 해놓고 다 꼭지 물리게 하는 거죠. 한번 3월 11일 날 아닙니까?
이 ETF는 그냥 박스예요. 보시면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지금 뭐 계속 큰 수익이 안 나는데 여기에 1등 주식들 오늘부로 딱 보면 IBM이 1등이에요. IBM. 그러면 IBM 팔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에 아이온큐가 요 상위에 있었어요. 저 7위로 맨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금 살 때인가요? 사죠. 네. 그 대신 30불 때 때리셔야 됩니다. 요번에 17불까지 뺐다가 올라간 거니까 단기간에 이것도 팔란티어만큼 올렸어요. 60% 빼고 50% 이상 올렸어요. 네. 그러니까 눌림목대 사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구성수 한번 보세요. IBM, 마이크로소프트, 허니웰,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하지마. 이거 쇼 걸릴 것 같으니까. 그리고 아이온큐만 하는데 보시면 딱 IBM 꼭지가 3월 10일입니다. 아이온큐 귀신같이 얘는 1월 7일 날이 고점이에요. 3월 10일이 저점이에요. 그러면 IBM 팔아갖고 아이온큐 샀어야 돼요. 참 상장했을 때. 그때 많이 빠졌고 우리가 관심 없을 때 산 사람들 떨어지는 칼라 잡으신 분이 이번에 팔란티와 같이 70%를 먹은 겁니다. 그래서 17불, 20불 때 사서 30불 때 때려라는 논리가 우리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이거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IBM을 계속 누를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아이온큐.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옛날 하면 3 양자 컴퓨터 3인방을 얘기했어요. 미국에는. 네. 퀀텀 컴퓨팅, 리게이트 컴퓨팅, 1등 아이온큐. 그것만 떠들었는데 요새는 리게이팅 컴퓨터, 퀀텀 컴퓨팅 거래도 없고 건들지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엑스게이트나 KCS인데 아직 우리나라 쪽 에너지도 안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아이디어는 아이온큐가 25불, 20불에 눌림목 주고 다시 40불 갈 때 우리나라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그때 엑스게이트나 KCS 딱 사면 그거 30에서 50% 정도의 추세 전환은 아니지만 그거의 끌기의 연결고리. 그러니까 아까 애플 바닥 때 급락 공포 때 LG 이노텍을 사듯이 이 아이온큐 갖고 우리나라 양자 컴퓨팅의 KCS나 이런 것들은 세상이 중국과 대판 싸우고 첨단에서도 싸우고 지금 그러니까 그 양자 컴퓨팅 갖고도 싸우고 그 다음에 그 하웨이도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반도체 그 AI 갖고도 싸우고 그 드론 갖고 미사일 방어 체계 갖고도 싸우는 끌기에 관련된 중소형단을 사보면 이게 시장 대비해서 상당한 초과 수익을 나지 않을까. 거기에 끌기에는 미국의 대표되는 종목들의 움직임 갖고 우리나라 것도 찾자. 이렇게 전략을 짜 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요 이슈도 한번 또 대표님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지 시간으로 28일 정오께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일어났었고 그로 인해서 인프라가 마비되는 사태가 벌어졌는데 이게 뭐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라는 게 이슈가 됐었고 그래서 뭐 원전주 이쪽으로 모멘텀을 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시선도 있던데 대표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거는 그 전문가한테 저도 물어봤거든요. 네. 그걸 맞는 것 같아요. 신재생 에너지의 그 논리는 네. 갖다 해서 분산형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가 석탄화학이나 원전이라면 기본 장대하게 그 물이 나올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직렬로 쭉 내려와서 기본적인 어떤 자체 시스템에 내성들이 있다고들 전문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급감한 외부 변동성에 의해서 이게 뭐 정전이 되거나 이런 뭔가 시스템 다운은 절대 안 되는데 이 분산형에 갖다 얘기해서 신재생일 때는 뭔가 어느 갖다가 갑자기 어디에서 하나만 뭐 갖다 얘기해서 하늘이 다 깜깜하고 이렇게 해갖고 전력 수급이 끌 때 그 노이즈 하나가 전체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이러한 그 작동을 한다. 네. 그게 신재생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게 이번에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국가가 중단되는 정전으로 확인됐다. 그러면 이제 그쪽에서는 어떻게 이거 막혔으니까 천연가스를 바로 급하게 때려갖고 가스로 돌리거나 아니면 원전의 전략을 바꿀 거다. 이 논리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네. 앞으로 유럽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저는 또 이럴 때 현장에 우리 아까 그 하나로 이 아문디 자산운용의
하나로 전자력 ETF의 구성 성분을 봅니다. 저는 이거 항상 내가 펀드 매니저 전화하면 어떨 땐 역전략 주거나 이제는 저도 근데 안 줘요. 지네들끼리만 그러니까 3, 40대 우리 남자들 보면 네. 우리가 남이가 하고 점점 끼리끼리 놀고 뭐 그러면서 서로도 싸우 이렇게 응집력이 좋은데 50만 넘어가면요. 거기서 왕따 당하고 우리는 또 60대 되면요. 안 믿어요. 하도 뒤통수를 많이 달려갖고 네. 그래서 좋은 얘기 들어도 선뜻 손이 안 나가요. 한 번 더 꽈서 생각하게 되고. 그래 꽈서 생각하고 10개 지르고 한두 개만 살짝 지르고 네. 이게 50대부터의 이게 문제점인데 문제점인가요? 예, 문제점이에요. 왜냐하면 승부를 걸 때는 같이 무대뽀로 걸어야 3, 40대는요. 그냥 원금만 가는 게 아니라 레버리지 이렇게 해서 걸어버려요. 그래서 성공하면 어마무시하게 성공하는데 실패하면 쫄딱 망해요. 이런 싸움판이니까 그거를 근데 그래서 저는 ETF 운용자가 누군지 네. 누가 그거를 주 중심의 헤드가 관리하는지 걔네들 라인은 누구 뿔인지 여기도 도제거든요. 한 명이 한 명을 키워요. 그래서 대충 소수 5에서 7이 전체적인 집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쪽 라인이야? 그러면 얘하고 왼수들이네. 그럼 난 얘 움직이면 이쪽에다 물어봐요. 그럼 대충 감을 잡거든요. 노상 걔네들 어떻게 왜냐하면 이게 돈의 파워 게임이고 성과 싸움에 자산이 이 큰 자산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 싸움에 하나로 원자력 ETF 한번 보세요. 여기의 기준은 네. 작년도에 체코 원전 수주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작년에요? 예. 2024년도 와 해갖고 우리 같으면 체코 원전 가격했습니다. 이게 7월 21일입니다. 요때 요 하나로 원자력 ETF가 딱 고점이에요. 그날 고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급락을 시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8월 달하고 9월 달에 바닥일 때 15,000원대 ETF 저점이고 여기서 급등을 시켜요. 15,000원 ETF를 23,000원. 또 4월 9일까지 급락을 시켜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려요. 이게 ETF의 그림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 글자는 잘 안 보지만 7월 20일 날 포트입니다. 7월 20일 원전 수주했습니다. 원전 할 때 수주했습니다. 네. 예. 당시의 포트폴리오. 1등 HD 현대일렉트로닉, 네. 2등 LS일렉, 3등 두산에너빌리티, 4등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 순이었다고요. 네. 오늘부로 요거 한번 보실래요? 두산에너빌리티 1등. 재밌죠? 두산에너빌리티 1등. 한국전력 2등. LS일렉트로닉이 3등을 밀리고 HD는 더 밀리고 현대건설이 생각보다 이렇게 이게 하나씩 보실래요? 두산에너빌리티 V자 반등을 이뤄냈습니다. 예, 두산에너빌리티예요. 작년 체코 때 25,000원. 그리고 재료 노출 마이너스 40%를 박살을 내요. 네. 그리고 여기서 15,000원에서 더블을 만들어 이 무거운 거를 100%를 그리고 또 35%를 4월 9일까지 죽여요. 그러면서 직전 고점까지 와요. 파십시오. 이제 다 온 거예요? 아니 순위가 1등이잖아. 아까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는 포트를 더 채우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건 빌려다가 때릴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만 원부터는 탄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단으로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보시죠. 두산에너빌리티고 LS일렉트릭 보세요. 7월 24일 27만 원이에요. 무려 반토막을 만들어요. 12만 원, 13만 원. 여기서 산 분은 땡큐 더블 이상 만들어요. 140%. 그 다음에 14만 원. 근데 얘는 지금 순위가 밀려요. 그리고 LS일렉트로닉이나 H일렉트로닉은 이제 주력이 아닌 것 같아요. 포트에서 약간 좀 버리는 스타일 같아요. 그럼 다음 타자는 뭡니까, 대표님? 그게 건설 같아요. 지금 5위에 있는 현대건설이요? 현대건설 앞은 밑으로 이제 체코 원전의 그 컨소시엄의 대우건설이거든요. 네. 근데 대우건설이 자금 문제나 소송 문제 때문에 계속했는데 요번에 그린펀드 그 그린본드라고 하는 자금 조달해 갖고 대우건설 DLENC가 SML 없다가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제는 건설주가 SML 그러니까 증권 건설이 요거는 원전으로 가고 요거는 증권주 이렇게 해서 트로이카 시대 때 또 이건 원전주입니다. SOC입니다. 새 정부는 경제 성장률을 적은 거를 SOC로 풀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이게 스위칭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 HD 일렉트로닉이나 이거는 팔아먹는 냄새가 나요. 너무 올려갖고요. 그래갖고 요번에 하나로 다시 ETF 가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전 기술이 1등 올 때 끝난다. 한번 예를 들어보시죠. 네. 네,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력기기 원전주에 대한 투자 의견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긴 연휴를 보내시고 또 다음 주 수요일 이 시간에 못다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오늘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